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홍콩에서 시위자를 향한 실탄 발사가 정말 핫한 뉴스였는데요. 네, 맞아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영상 뉴스로도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홍콩의 시위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매우 좀 안타깝네요. 네, 어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요. 빠른 쾌유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11월 12일 주요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금은 1g당 54,729원으로 주말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1,157.5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고요. 위안화 역시 165.66원으로 전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코스피는 2,137포인트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에 마감한 S&P 500 지수는 3,093포인트로 0.2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8,475포인트로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가격은 지난주 급락 이후에 어제 약간 상승했습니다. 905만 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주요 소식입니다. FBI가 암호화폐는 국가보안에 위협적이라며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악용되는 돈은 달러가 최고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는 달러가 물론 최고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익명성하고 뭐 편리성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FBI 국장이 크리스토퍼 레이인데요. 미국 상원 국토안보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요. 관련된 이슈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네요.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호주 장관도 테러리스트들이 암호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네, 피터 더튼 호주 내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이 암호화폐 익명성을 사용해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라고 똑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더튼은 멜버른에서 열린 대테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호주 관계자에 따르면 테러범들이 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또 기타 암호화폐가 제공하는 익명성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네요. 베트남 호치민 시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엄청 핫한데요, 베트남이. 네. 여러 업계 관계자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시정부 산하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호치민시는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좀 이렇게 차분하게 단계를 밟아 나가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얼른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외환 결제를 위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JP모건, 테마색 등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외환 결제 프로토타입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뭐 어떤 중립지대에 있는 동아시아 계열이 네. 지금 활발하게 블록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JP모건이 참 열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텐센트가 홍콩에서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은행을 만든다고 합니다. 와, 이건 엄청난 이슈인데요. 텐센트는 꾸준하게 계속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홍콩에서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텐센트가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홍콩 정부의 관리 감독은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좋은 뉴스다라는 입장도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계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게임위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듯합니다. 네, 관련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업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진단도 있는데요. 네. 이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우리가 각종 규제로 월검해가지고 글로벌 주도권을 이미 중국에게 넘겨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례를 따라서 또다시 미래 먹을거리를 잘못해서 후에 막급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네요. 4,500억대 투자 사기로 무리를 빚은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와, 뭐 작다 네. 많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네, 어쨌든 판사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상 그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뭐 캐시강이라고도 불리거든요. 네. 이름이 되게 재밌죠.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네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내 최상위 직급자 8명한테 또 징역 6년에서 11년 정도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서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들을 매개로 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이 금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후순위의 투자자 돈을 선순위에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이 됐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어쨌든 지인이 추천하고 이렇게 다단계로 퍼지는 코인들은 끝에 말로가 대부분 이렇거든요. 지금까지 네, 네.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주변에 어머님한테도 누가 추천해 준다 그러면 그 사지 네. 말라고 하세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지금도 사기치느라 바쁜 프로젝트들도 있죠. 네, 엄청 바쁘죠. 지금 네, 네. 대기업의 이름을 빙자한 코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입니다. 코인원에서 UOS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네, 코인원이 11월 공식 채널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 프로젝트 울트라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했고요. 구체적인 상장 일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OKEX 코리아에서 워너마켓 USDT를 상장했습니다. 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OKEX 코리아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11일 워너마켓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상장했다고 공지를 했네요. 빗썸이 매수 수수료 체계 및 시세 변동률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네, 기존에는 매수하는 암호화폐로 수수료 부과해서 변경되면서 원화로 이제는 네네. 수수료를 부과하게 바꿨거든요. 네. 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다음은 참 말이 많은 코인제스트 소식입니다. IDC 서버 점검 완료 및 입출금 재개를 안내했습니다. 괜찮아진 건가요? 아니요, 안 괜찮아졌어요. 네. 코인제스트에 가면 스텔라 루멘도 200원이에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서로 지금 원화를 지금 출금하지는 못하고 네네. 코인으로는 출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코인으로 자기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리플이나 이런 거 다른 걸로 교체를 해가지고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만 많다 보니까 막 리플이 지금 700원이 넘어갔어요. 거의 뭐 3배, 지금 1000원까지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거래가.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세죠, 여기는. 뭐 그렇네요. 무인도에 가서 없는 거 가지고 서로 그 살림으로 치고받고 하는 시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입출금 서비스 재개 안내 대상은 입출금이 가능한 모든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네. 이더리움 클래식, 뭐 ERC20, 비트코인 캐시를 제외하고는 입출금이 가능한 모든 코인이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런 큰 어떤 상위권에 있는 그런 코인들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네. 나머지 이제 조금 짜잘한 것들 이런 것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안 되는 게 또 있기도 해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네,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이 1조 달러의 주식 결제 청산 시장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SEC는 제너럴 일렉트릭, AT&T 같은 주식 거래를 결제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해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팍소스는 더 빠르고 저렴하게 주식 거래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네요. 비트코인은 곰세력이 장악했다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4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서 네. 비트코인이 기술적 주요 지지선인 200일 이평선에 이어서 심리적 중요 지지선인 9,000달러마저 내주면서 추가 하락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친절한 경수 씨 코너에서 전문가에게 전화를 연결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30센트 붕괴 후 가격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전망되신 리플 CEO가 리플 네트워크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할 땐 던질 때 하는 말 같은데 네. 아, 이건 농담이고요. 리플의 최고 경영자가 최근 시장의 참여자들이 XRP 매도에 나선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리플의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성장시키고 강조할 시간에 가서 진짜로 좀 뭔가를 보여주는 리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효율적 상장 체계가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라고 소장님이 말하신 거네요. 네. 네. 이거 어떤 코인리스 기사에 나온 네. 건데요. 프로젝트들의 주요 고민 중에 하나가 요새 거래소 상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프로젝트는 거래소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답이 없고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상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세상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도 좋은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중간에서 제가 소개를 잘 해주는 상장 에이전트 사업에 네. 진출을 했다라는 뉴스예요. 네. 다음은 오늘의 블록체인 행사 소식입니다. 한국 싱가포르 블록체인 세미나가 열립니다. 어디서 열리나요? 네, 법무법인 한별의 벤처 스타트업 센터, 싱가포르 로펌 포커스, 로우 아시아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디센터가 한국 싱가포르 블록체인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무료 공개 세미나를 엽니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아침 일찍 전화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 칸타님께 전화를 연결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전화를 연결한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아침 일찍이라 맨날 전화하기도 좀 저기 하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매일매일 잘 전화가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칸타님께 어떤 내용을 위주로 물어보실 건가요? 지금 계속해서 네.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 어떤 흐름으로 가야 비트코인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현재 칸타님은 어떻게 뭘 사고 있는지도 물어보고요. 칸타님 저번에도 전화 저희가 하지 않았나요?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안 주무시려나?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칸타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투데이의 도율입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칸타님, 오늘 최근에 시진핑 발언 이후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현재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시진핑 발언 이후에요? 네네. 아, 그때 한번 이제 시진핑이 얘기했었는데, 네. 그걸 딱 한마디 했었어요. 그냥 블록체인 기술 발전 중요성 강조한 한마디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저는 이제 좀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 시진핑 발언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냥 최근에 하락을 이제 좀 점치는 사람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네. 마진 거래소에서 이제 수포지션 많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네.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크게 상승 방향으로 움직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 그게 재료가 될 수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신호탄이. 그죠. 음, 그냥 재료로서 사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크게 뭐 거기에 이제 영향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칸타님 최근에 새 집으로 이사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걸 왜 지금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에 그리고 또 중소형 거래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고 알트코인도 수익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죠. 어떤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 네. 이제 이러한 이제 하락장 중에서도 네네. 올라가는 코인들은 있어요. 네네. 하고 막 하는 코인들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 위주로만 이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네. 네. 그리고 알트코인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외의 코인들의 위험성 때문에라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거지만. 지금 또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 차트 흐름이 그나마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움직여주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요? 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예상하기 좀 어려워요. 네네네. 그쵸, 변동폭도 좀 크고. 네. 그래서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는 거겠죠. 다른 아,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리플의 경우에는 지금 상위권 알트코인 말씀하셨는데 수요일 이후로 역시 하락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리플에도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리플. 네.
리플 저는 이제 리토속이긴 한데 네. 리플 가지고 있어요. 리플 가지고 있고요. 네. 장기 변동에는 좀 크게 연연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연 단위로. 근데 스웰 이후에는 우리가 떨어질 걸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그만큼 하락장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좀 폭발력이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리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리플이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투자 포지션이 어떠세요? 지금 뭐 여쭤도 실례가 안 된다면은 현재 투자하고 계신 포지션을 뭐 단기적인 거와 장기적인 투자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현재 시장이 이제 좀 안 좋잖아요, 별로. 네네. 근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네, 알트코인들은 아마 거의 추가적으로는 안 건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비트코인 8,000달러 깨지고 나서 네. 크게 매수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때 매수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해줬잖아요, 한 번에. 네, 그렇죠. 한 번에 좀 수익도 좀 보긴 봤었어요, 이제 단타 물량이지만. 그래서 이사 가신 건 아니죠, 혹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네. 물론 이제 단타분을 전액 매도를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반 네. 매도를 못했거든요. 아, 어느 네. 정도 상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차피 그래도 아직도 수익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급하게 대응할 생각은 없고요. 네. 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한 6,000달러대에서 저는 매수를 들어갈 예정인데. 6,000달러요, 6,000달러? 네. 네, 6,000달러대.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때까지 6,000달러까지 구입할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네네. 네, 그렇죠. 6,000달러대로 간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렇죠.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네, 맞아요. 끝까지 네, 가면은 이제 매수를 한다는 의미고, 왜냐면 저는 이미 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네네. 맞아요. 전 재산을 비트코인을 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6,000달러 밑으로 떠진다면 이건 진짜 저점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네. 가능성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네네. 아직까지는 네. 한 번 정도는 무조건 반복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 6,000달러대로 찍으면 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은 그때 좀 정리를 하겠죠. 다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단타.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대부분 비트코인인가요? 한 70% 이상? 단타는 거의 100% 거의 이제 아. 비트코인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좀 길게 보는 것들은 이제 알트코인들도 들고 있어요.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나 이것저것들. 근데 대부분 거의 다 리플,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위 3개 정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라이트코인도 들고 있긴 한데. 네. 라이트코인.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위권의 코인들이 어저께 네네. 제가 그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앞에 비트코인 골드 대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정말 스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앞에서 그 사람은 자기는 1세대 어떤 이 채굴업계 뭐 저기 대표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요새는 알트코인 옛날에 해서 중국에서 돈 벌어간 사람들이 신분 세탁을 해서 한국에 다시 진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외에는 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얘기를 했네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기 네. 때문에 시장이 좀 알트코인들에는 이제 자금이 안 쏠리는 네, 거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 감사합니다. 유튜버 칸타님이셨고요. 네, 오늘도 저희 크립토 투데이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투하세요.